12월 3일 날 애꿎은 군인들은 총을 들고 나타났지만 이거는 무슨 뭐 거의 핵무기를 갖다 10명이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10명의 재판관이 들고 나온 건데 이건 뭐 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로 나라가 꺼질 판이고 국민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다 받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형해화되고 파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교환들이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탄핵으로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걸 못할 거다. 대법원이 6월 3일까지는 판결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식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좋아,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너희들 탄핵할 거다. 한 손에는 이 칼 드는 거죠. 한 손에는 칼을 우리도. 그렇죠. 니들이 칼을 들고 나와. 니들이 피선거권을 갖다 박탈하겠다는 칼 들고 나와. 그러면 우리는 칼에는 칼로 맞서야지. 이건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봐요.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를 들고 나온 거니까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다른 한선은 뭐냐? 코란을 들고 가야지. 코란이 뭐냐? 법전. 그렇죠. 법전을 고치는 거죠. 네.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고쳐갖고 이제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개정안을 지금 일단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칼을, 한 손에는 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코란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은 대법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네. 자승자박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결국 국민을 믿고 한국 정치는 계속 전진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판사망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분들도 물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니 정부가 윤석열이 0.73% 뭐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선에서 자기와 결었던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반민주적이지만 1심 판사가 그거 갖다 징역형을 때리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선거법에 중대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는데 그걸 갖고 실형을 때린다는 건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판사가 직위원 또 윤석열 구속 취소시킨 직위원도 그렇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그 판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게 하나 필요해요. 우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다 시민들이 가져요. 왜?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혹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시민들은 징계 요구권을 갖고 너무나 황당한 판결을 했다든지 판사가 뭐 잠을 자고 있다든지 판결하는 중에 뭐 술 냄새가 난다든지 심지어 무슨 너무나 황당한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법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요구가 뭐냐면 AI를 도입해서 이 권력기구 갖다 개정한다고 한다면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가 가장 커요. 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제. 아니, 판사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인간인 판사. 편향적인 판결하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도 않고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들어온 판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할머니가 무슨 3,000원짜리 무슨 파 한 당 훔쳤다고 징역형을 때리고 어떤 재벌은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AI 판사를 도입하자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얘기일 거고 그래서 민주적 통제, 아까 징계권이나 네. 탄핵권 이게 그렇죠. 하나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 배심원에 의한 판결을 갖다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만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돼 있고 아주 소수기 때문에 양분남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나와서 했던 얘기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배심원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다. 결국 선출되지 않는 이 판사들, 사법부를
그들의 편향적인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다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배심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그 대안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2인의 성난 시민들이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유명한 영화고 연극이죠. 그렇죠. 법정 영화, 법정 연극은 뭐 최고죠. 네네. 그 12명의 배심원이 이제 어떤 결론을 만들어 가냐,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야, 뭐, 우리 영화에서는 배심원들 봤지만, 야, 개나 소나 모여갖고 그게 무슨 합리적인 판결이 날 것 같아? 이런 이제 의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놈들이, 뭐, 그게 훈련된 사람들이 판결하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합리적 결론이 엘리트가 만드는 결론보다 더 우수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국회에서요, 법안 심사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대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모든 거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어떤 분야는 어떤 의원이 굉장히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이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면 그 벽을 갖다 전문가가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2013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갖다가 이제 통과시켰는데, 네네. 그때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동조합 이외에 그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가맹사업 본부에 대해서 가맹사업. 프랜차이즈들이. 예. 근데 그때 이제 반론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이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그 4대 가맹사업을 24시간 편의점별로 뭐 10,000개, 15,0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한 30개, 50개씩 만들어 갖고 단체 교섭하자고 하면 가맹사업 본부는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었어요. 네. 야, 그걸 어떻게 해? 그것도 합리적인 반론이잖아요. 야, 그럼 이걸 다 교섭에 응하도록 해줘야 되냐, 마냐. 뭐, 그 다음에 어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네. 그게 갑자기 다른 중요한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대로 그 회원을 확보한 쪽하고 우선적으로 단체 교섭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설득이 되니까 된 거예요. 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배심원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 또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미국 배심원 보면 다 다양한 그런 직군, 여성, 남성, 또 고령자, 뭐 흑인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 검사나 이제 변호사 측에서 탄핵할 수 있죠. 그렇죠. 고르는 거죠. 이제. 네네. 성향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요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왜 길면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의 그 판결 지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처럼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법원이. 그렇죠. 개인이 자기가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혹은 신체적으로. 그걸 7년, 8년 만에 판결해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7년, 8년의 시간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파산해버리고 중대한 그 기업들 뭐 집안이 폐가 망신한 뒤에 판결 받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나는 왜 검찰을 떠났는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뭐 귀찮으니까 캐비넷에 놔뒀다는 거예요. 깜빡하고. 근데 아차 좀 양심이 찔리긴 했지만 귀찮으니까 캐비넷에 놔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검사들이 많대요. 네.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이거 재판해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런 일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전혀 이 부지와 세월이다. 어떻게든 좀 빨리 받게 해달라. 그런 이 요청들을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판검사 한 명하고 의사 한 명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락하세요. 저 우리 집안에 판사 검사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의사도 결국- 없고.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을 개혁해서 지금 한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이렇게 늘리는 거.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 방안들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또 실제 실천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